안녕하세요, 러브제이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수업에 이어서 이니셜을 만들긴 할 건데, 뭔가 풍경이나 배경에 이니셜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니셜 자체에 장식이 되어 있는 이니셜이 뭔가 그 모양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이니셜을 해볼 거예요. 실제 자수에서는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알파벳에 꽃이 같이 감겨 있다거나 소품으로 이루어진 알파벳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뭔가 소품이나 주제가 알파벳을 같이 이루고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랍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알파벳은 조금 오류도 많이 나는 편이고, 뭐 알파벳뿐이 아니라 텍스트 자체가 오류가 많이 나긴 해요. 그래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원하던 그림체가 안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예쁜 이니셜 만들러 우리 출발해 볼게요. 이번에도 우리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이니셜의 프롬프트 가이드를 진행을 할 거예요. 처음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니셜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역시 J. J와 러브 J 이렇게 썼어요. 이니셜은. 그 다음 디자인 이니셜 스타일이라고 돼 있죠. 이 이니셜에 어울리는 감성 장면을 상상해보고 키워드를 골라 조합합니다 라고 돼 있죠. 뭐 넝쿨, 월계관, 나무, 꽃, 주방용품, 자수용품, 동물로 할 건지 캐릭터로 할 건지. 사실 이 동물이나 캐릭터는 또 조금 어렵더라고요. 생각만큼 이렇게 잘 만들어주지는 않는데, 어쨌든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강아지, 고양이가 같이 이렇게 알파벳에 뭔가 같이 한 몸을 이루는 이런 느낌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니셜 스타일은 필기체를 하실 건지 고딕체, 명조체 등 글씨체도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넝쿨 장미가 장식하고 있는 이니셜 J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장을 여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스타일 키워드 선택. 어떤 느낌의 자수 도안으로 표현하고 싶은가? 라고 돼 있어요. 뭐, 라인 드로잉 형태, 수채화풍,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워크시트 쓰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대충 알 거예요. 그렇죠. 색감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라인 드로잉 형태 아예 자수를 위한 그 선만 따고 싶으면 이런 색감은 아예 설정을 안 하는 게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색깔 톤을 조금 설정을 해서 자수 놓을 때 방향을 잡는 데 참고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같이 나오게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우리 수업에서 계속 색을 넣어줬죠, AI가. 저를 학습을 했었나 봐요. 네, 무드는 내추럴한 무드인지 어떤 무드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은 뭐 그냥 라인 드로잉이면 이런 색깔 톤은 설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이나 색감, 무드를 적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또 예시로 프롬프트를 넣어드렸죠? 너는 감성 자수 작가야. 자수용품 알파벳 자수 도안을 만들 거야. 알파벳 J 형태의 자수용품 자수 도안 그려줘. 이렇게 하나를 했고, 장미 이니셜, 장미 넝쿨이 장식하고 있는 앤틱한 느낌의 이니셜 자수 도안을 그려줘.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꽃을 소재로 하는 알파벳 자수를 놓으려고 해. 앤틱한 느낌의 이니셜 J를 넝쿨 장미가 장식하고 있는 자수 작품 그려줘. 이렇게 자수 도안과 자수 작품 두 가지로 썼습니다. 장미 이니셜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쌍따옴표 있는 알파벳 부분 수정하셔서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전체적인 가이드 프롬프트를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한번 바꿔서 진행을 해보셔도 됩니다. 일단 챗 GPT에 여러분들 가이드 만든 내용을 넣어서 이미지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보세요.
GPT 화면을 열었습니다. 우선 공지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GPT와 미드저니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씩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한데 AI의 업그레이드 속도가 빠르다 보니 어차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또 미래에는 또다시 업그레이드가 돼 있을 수가 있어서 영상을 계속 새로 찍느라 수업을 미루는 것보다는 그냥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만드는 방법이나 이번 수업에 도안을 작업하고 이런 방법적인 부분은 AI가 아무리 업그레이드가 돼도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GPT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뭐 안정화, 이런 랜덤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됐다고 해요. 사실 기존 버전에서는 그런 건 있었어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다시 조금 수정한다거나 전체적인 그림을 그대로 놔두고 약간 변형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좀 힘들었었어요. 다 다른 그림을 매번 그리기 때문에 그 랜덤화되는 그것 때문이었나 봐요. 그런데 5로 바뀌고 나서는 같은 그림을 거의 흡사하게 그려주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기존의 그림에서 뭐 여기에 이 부분만 추가해서 다시 그려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안정화는 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랜덤적인 예기치 못한 기가 막힌 그림이나 이런 게 나오는 재미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프롬프트가 약간 부족해도 본인이 랜덤으로 알아서 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재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안정화가 돼서 그런가 정확한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줘야 그려주지 안 그러면 계속 앞에 그린 그림을 또 그리고 또 그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다정했던 애인이 철벽 친다 뭐 이런 후기들도 있는데 사실 바뀌고 나서 그려주는 그림은 조금 엉망진창입니다. 사실 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하시면서 잘 안 그려주는 것 같다거나 마음에 안 들면 여기 버전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레거시 모델이라는 부분이 떠요. 그러면은 그걸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이전 버전으로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이미지 만드는 거는 그냥 이전 버전으로 해서 만들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서 다 좋아진다기보다는 조금 어떤 데이터 형성해주고 어떤 결과물 이런 문서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기획 이런 거는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 이미지 그리는 거는 이전 모델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시점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GPT-6가 나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서 앞에 버전을 아예 사용할 수 없어지진 않거든요. 앞에 버전 중에 괜찮았던 버전은 남겨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됐어도 기존 모델, 기존 버전으로 사용하시는 게 좀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기존 수업 준비하면서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이전 버전으로 작업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워크시트에서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었더니 이렇게 그려줬거든요. 이렇게 예쁘죠? 적당히 예쁘게 잘 그렸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라인 드로잉으로 자수도안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장미도 너무 예쁘게 잘 그렸죠? 도안도 너무 예쁘게 잘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쁘다 고마워 막 이렇게 인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봤더니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렇게. 그렇죠.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다시 뭐라고 해도 엉망진창. 근데 업데이트 되고 나서 달라진 점은 일단 GPT의 그 노리띵띵한 누런 느낌의 그 색감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이렇게 같은 그림을 거의 일치하게 그리는 게 업데이트 되면서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뭔가 첨부 파일을 넣었을 때도 되게 일치하게 그립니다.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네, 다시 요거는 GPT-5 업데이트 된 걸로 또 해봤어요. 네, 엉망진창이죠? 역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일단 업그레이드 된 GPT를 가지고 이미지를 도출하실 때는 여러분들 뭔가 프롬프트만 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한동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시점이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앞부분에 GPT가 이미지를 그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안 한 거예요. 또 다르니까요. 근데 만약에 뭐 업데이트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뭐 GPT와의 대화나 이런 상황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미지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계시다 하면은 이제 뭐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사진을 이렇게 여기서 사진 파일 추가하셔가지고 사진을 골라서 사진을 첨부해서 프롬프트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사진을 참고 응용해서 자수도구 실바늘 서 뭐 이런 프롬프트를 같이 사진과 첨부해서 이 사진은 꼭 여러분들이 만든 이미지가 아니어도 뭐 다른 데서 스크랩한 뭐 핀터레스트나 뭐 여기저기서 스크랩한 이미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의 일치도가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기존의 GPT는 내가 사진을 첨부했어도 똑같게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GPT가 그린 그림 가지고 재사용하기가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첨부해서 응용해서 해달라고 해도 똑같이 그리더라고요. 업데이트 되고 나서는. 앞으로 또 뭐 몇 주, 뭐 한 달, 뭐 이렇게 지나서 또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이 일치도가 없는 것 때문에 컴플레인도 사실 많았기 때문에 이걸 업데이트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저희처럼 이제 창작을 하는 분들은 이미지를 똑같게 그려버리면 만약에 참고 사진, 내 이미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작품을 참고해서 그렸을 때는 문제가 생기겠죠. 똑같게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 기존 앞선 수업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또 미드저니에서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두 가지를 했던 방법이 아니라 일단 GPT한테 내가 요런 그림을 그릴 거다 하고 프롬프트랑 줘서 GPT가 똑같게 한번 그려보게 학습하게 시키신 다음에 그걸 미드저니에서 만들 수 있도록 프롬프트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미드저니로 이사를 갑니다. 여기는 미드저니 화면이에요. 미드저니는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니셜이 예전 버전은 이렇게 오류가 엄청 났었거든요. 근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알파벳 미리 제가 조금 만들어 봤는데 오류도 별로 없고 이미지도 너무 예쁘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프롬프트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고 버전에 관련된 거 지우시고 여기 7으로 바꾸세요. 6.1은 알파벳 오류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림체는 예쁜데 알파벳 오류가 많이 나서 7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여기 설정 값은 약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스타일라이즈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들 원하는 이미지 도출하는 거 이제 많이 아시죠? 네, 하시고 사이즈 설정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어때요? 너무 근사하게 그려졌죠? 이런 것도 너무 예쁘네요. 네, 다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예쁘고. 한 번 더 설정 아무것도 없이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림이 안 예쁜 것 같아요. 역시 아무 설정이 없는 그림체는 미드저니는 아직은 예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니셜 알파벳의 오류가 없어졌다는 게 너무 저는 좋아요. 사실 AI 지금 디자인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GPT랑 미드저니인데 둘 다 업데이트 되면서 둘 다 망가졌으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미드저니는 예쁘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GPT는 조금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제가 GPT 화면으로 지금 그 사이에 바꿨는데요. 엉망진창. 볼 때마다 속상하네요. 이렇게 다시 이미지를 넣고 자수도안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또 똑같이 그렸죠? 여기만 약간 변했네요. 여기만 약간 조금 부족하게 그렸는데 어쨌든 다시 미드저니에서 만들 수 있도록 프롬프트 만들어줘 하고 프롬프트 복사해서 미드저니로 가서 붙여넣기 하고 설정값 지우시고 똑같이 스타일라이즈는 한 200 정도 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오, 자수도안 그려달라고 했더니 너무 복잡하게 그렸네요. 약간 조금 복잡하긴 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조금 더 설정값 조금 내리고 약간씩만 바꿔볼게요. 오, 이거는 뭔가 여러분들 전시하시고 이런 작업하시는, 작품하시는 분들이 전시 작품 작업하는 용도의 도안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한 도안이라기보다 뭔가 작품할 때 이런 느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완성 자수 작품 이미지들이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런 걸 그냥 그대로 도안으로 바꿔서 응용하시면 되니까 우리 그렇게 해볼까요? 얘를 이미지를 넣고 여기다가 요 아래 사진을 그대로 끌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 이미지 부분에 이미지 프로그램 이미지 프롬프트 부분에 마음에 드는 그림을 넣으시고 프롬프트는 아까 일러스트 프롬프트 있죠? 그거를 그대로 넣고 얘가 도안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네, 설정값 아무것도 없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서 도안을 만드니까 이런 건 예쁘네요. 되게 멋있게 나오는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되게 멋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리즈를 하셔도 좋겠네요. 다시 밑에서 조금 마음에 들었던 그림을 다시 끌어와 볼게요. 저는 이 꽃이 같이 나온 것도 괜찮았어서 얘를 다시 여기 이미지 프롬프트에다가 넣으시고 프롬프트는 우리 일러스트 그려달라고 했던 라인 드로잉 그려달라고 했던 이 프롬프트 그대로 복사 여기 프롬프트 클릭하면 그대로 들어가지는 거 이제 아시죠? 네, 설정값 아무것도 없이 실행. 뭐 나름 근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해볼게요. 도안 기존에 그렸던 거를 첨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미지로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이미지에 들어가야 돼요. 이미지 프롬프트에 넣고 똑같이
여기 라인 드로잉에 관련된 프롬프트 클릭해주고, 네, 다시 실행. 네, 이것도 너무 예쁘네요. 조금씩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얘는 좀 이상하네요. 음, 뭐, 맘에 들게 나온 것도 있고, 맘에 안 들게 나온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래도 미드저니에서는 좀 예쁘게 그려주니까, 미드저니에서 그려주는 그림을 한동안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AI를 쓰는 시간이 더 또 미래잖아요, 저보다. 그러면 그때는 또 GPT가 저보다 훨씬 더 잘 그릴지도 모르겠네요. 네, 다음 이어서 가볼게요. 장미 이니셜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계시는 시간은 저보다 조금 더 뒤로 간 미래의 시간이기 때문에 GPT가 지금 저보다 잘 그릴 수 있으니까 뭐 GPT에다 실행해서 그려보시기도 하고 만약에 그때도 지금 저처럼 안 된다 싶으시면 미드저니 이용해서 도안을 도출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GPT에서도 그려보고 미드저니에서도 해보고 하면서 프롬프트를 이쪽 저쪽 활용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어떻게 프롬프트를 쓰니까 됐었는지 마음에 들었던 이미지가 나왔던 프롬프트를 여기다가 적어주시고 나왔던 이미지, 결과 이미지 넣어주시고 그리고 GPT에서 미드저니용 프롬프트 만들어서 미드저니에서 이미지 생성했었던 프롬프트와 이미지 넣어주시고 이것도 정리해 놓는 거예요. 네, 참고용 실사 이미지, 네, 핀터레스트나 뭐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찾아서 저장해서 이렇게 스크랩을 해두시면 좀 전처럼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안 나올 때 여기 스크랩에 뒀던 사진들을 넣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면 되니까 좀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미리미리 스크랩을 해놓으면 더 좋겠죠? 네,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장미나 꽃에 관련된 이니셜은 그래도 조금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미 미드저니도 그렇고 GPT도 그렇고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뭐 그냥 패스하고 이 자수용품에 관련된 그림들은 사실 너무 안 그려주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이미지 하나는 여러분들 이 워크시트에 같이 넣어서 드릴게요. 그래서 파일 다운 받으시면 요 그림, 요 이미지 여러분들이 첨부 파일로 쓰실 수 있도록 요 이미지는 넣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참고 사진, 참고 파일로 넣어서 이미지 만들어 보세요. 네, 이니셜은 사실 조금 이미지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마음에 안 들게 좀 나올 수도 있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똑같게 그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걸 그려줬네 이런 걸 도출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2로 수놓고 싶은데 뭐 주변에 꽃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그 꽃을 내가 여기에 무슨 꽃 저기에 무슨 꽃 이렇게 구체적인 가이드를 잡고 작업을 하시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 이니셜 자수도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우리 이니셜을 가지고 수를 놓아 볼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